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종말 가능성인데요. 엄청난 자금의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고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 거대한 흐름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 82%.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다음 달에 일본은행이 수십 년 만에 드디어 금리를 올릴 거라는 시장의 예측 확률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높은 확률이냐고요? 드디어 일본 경제가 기나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물가랑 임금이 같이 오르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82%라는 숫자가 전 세계 자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경제 뉴스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이걸 금융 쓰나미라고까지 부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값싼 엔화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갔던 그 막대한 돈이 한순간에 일본으로 다시 빨려 들어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아니, 근데 도대체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길래 다들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이름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 원리는 정말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딱 이거예요. 싸게 빌려서 비싸게 굴린다. 진짜 간단하죠?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 돈을 가지고 금리가 훨씬 높은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 주식, 채권, 심지어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던 거죠. 이 과정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1단계, 거의 공짜로 엔화를 빌리고요. 2단계, 이걸 달러나 원화로 바꿔서 수익률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대박인 건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이란 엄청난 보너스까지 챙겼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을 복사하는 마법의 공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마법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이 완벽해 보였던 전략을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자, 이 극명한 대조를 한번 보세요. 왼쪽, 저금리 환경에서는 모두가 웃으면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그 순간, 거의 공짜였던 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 모든 파티가 악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거죠.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를 빌리는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서둘러서 빚을 갚으려고 뭘 할까요? 맞습니다. 해외에 투자했던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비트코인을 막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엔화 가치는 순식간에 급등하고 결국 글로벌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이론이 아니라는 게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미 비슷한 일을 바로 얼마 전에 겪었거든요. 이른바 블랙 먼데이의 악몽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상황이 얼마나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는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지난 2025년 여름, 단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소문 하나만으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불과 한 달 뒤인 8월에는 블랙 먼데이가 닥치면서 한국 증시가 하루 만에 8%나 폭락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는 고작 소문이었는데도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무려 82%라는 거의 확실시되는 확률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과연 반복될까요? 자, 그럼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면 그 충격은 어디로 향할까요? 네, 바로 우리들의 지갑,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부터 이 글로벌 롤러코스터가 여러분의 자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의 심장부죠. 바로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캐리 자금이 가장 많이 흘러들어간 곳 중 하나였으니까요. 일본에서 나왔던 그 막대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특히 그동안 제일 잘 나갔던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 성장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 3에서 5%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죠. 한국 증시입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말 밀접하게 얽혀 있잖아요. 엔화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수출 기업들,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부담을 받게 됩니다. 지난 블랙먼데이 때 8%나 폭락했던 걸 생각하면 최소 5% 이상의 변동성은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위험 자산의 대명사죠. 비트코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유동성의 파도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자산 중 하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빚잔치가 끝나고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오면 비트코인처럼 변동성 큰 자산은 가장 먼저 팔아치우는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지난번에도 7%나 급락했었는데 이번에는 충격의 강도에 따라 5%에서 최대 10%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오히려 혼자 반짝반짝 빛나는 자산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왕, 금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시장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위험한 주식이나 코인을 팔고 안전한 금고, 즉 금으로 돈을 옮기는 거죠. 이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번에도 금값은 온스당 $50나 급등했었거든요. 이번에도 2%에서 5%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 표 하나로 딱 정리해 볼게요. 미국과 한국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은 하락 압력을 받고 반대로 금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각 자산의 예상 변동폭을 한눈에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딱 한 곳으로 쏠리고 있어요. 바로 도쿄에 있는 일본은행이죠. 그리고 운명의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12월 18일, 그리고 19일입니다. 바로 이날 열리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과연 그 82%의 예측이 현실이 될지 전 세계가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보게 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거대한 폭풍이 바로 우리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과연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